자, 지금요, 버닝썬 사태 때도 간혹 자주 언급이 됐던 YG가 다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손정혜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014년 7월이고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2명을 상대로 강남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클럽으로 이동해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자리에는 여성 25명이 참석을 했고 네. 그중에 10명 이상이 유흥업소 출신인 여성들이 동원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외국인 재력가 2명 중 1명은 말레이시아 전 총리 측근이고요. 유명 금융업자로 알려져 있는 조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싸이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 참석자 몇몇 이름만 들어봐도 귀에 익은 이름들이 많은데 일단 이게 한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의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YG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양현석 대표는 내가 주선한 접대 자리도 아니었고 외국인 재력가들을 그날 만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접대는 없었다. 그 여성들이 왜 참석했는지도 나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참석은 했지만 그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게 YG 양현석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냥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한 채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건가요? 이 사안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사에서는 YG 사업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YG 사업 관계자는 당시에 양 대표 측이 그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른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힙니다. 아하. 더 구체적으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유흥업소 여성들이 불려 나왔다라고 네. 밝혔는데 다만 이 관계자도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네.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 네. 보도되는 것과 같은 성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대 연예기획사 대표까지 포함된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다 보니 네.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앞서 한 연예기획사의 YG 사업의 사업 관계자입니다. 그 표현이 참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유흥업소 여성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인데 그 다음 말이 보니까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로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YG 계열의 연예 기획만 따로 담당하는 그 파트가 YGX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계자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 참 말이 희한하죠. 그러면 그 자기들 사업상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는데 그 부른 이유가 구태여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를 이유가 있나요? 네. 그리고 부른 결과 네. 궁극적으로는 그들끼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성접대 목적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뭐 거기 그 외국에서 그 왔다는 사람들한테 소개팅 시켜주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하. 서로 그 성을 매수한 외국인이 성매매 대가를 지불했다 손 치더라도 성매매 알선 관련된 그 혐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은. 그래서 아마 경찰도 일단은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의 제보자라든지 목격자가 등장해요. 네. 그분들하고 아마 경찰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아하.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확인하고 네. 공소시효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이 사건은 아마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덮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당시 저녁 자리에 참석했던 조금 전에 그 명단 나왔죠. 태국인 재력가의 경우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히 덮어질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강선호 평론가님,
여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조금 전에 싸이가 언급됐어요. 그러면 싸이도 분명히 이 보도에 대해서 여기에 뭔가 좀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싸이가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같이 있었던 그 금융인, 말레이시아 금융인 조로와 그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조로와 내가 친구가 맞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싸이가 당시 해외에서 활동을 한창 활발하게 할 때와 그 조로의 그 헐리우드 뭐 투자 시기 그런 거랑 맞아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알게 된 거는 맞고 네. 그렇다면 이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가게 된 경위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뭔가 주최를 하거나 그랬던 자리는 아니고 네. 그 당시 초대를 받아서 양현석 형과 함께 참석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은 식사와 간단한 술자리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떴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로우란 사람을 글쎄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런 사람, 외국인 투자자나 또 태국의 앞서 재력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합석 자리, 이런 데에서 싸이도 참석할 정도면 양현석 대표와 싸이의 관계도 어떤 친밀한 관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싸이와 양현석은 평소 남다른 그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싸이 씨가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할 때 뭐 양현석 씨와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YG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싸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G라는 대형 기획사에 와서 인센티브 따박따박 받으면 처자식은 건사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양현석 씨가 이렇게 잘 설득을 했겠죠. 네. 그리고 싸이 씨가 사실 그 강남 스타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네. 이 강남 스타일이 또 탄생하기 전에 싸이 씨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현석 씨가 많은 설득을 했었나 봐요. 은퇴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재미삼아서 만들어보자. 네. 라고 또 설득을 할 만큼 네. 둘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럼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정황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강선우 평론가님, 네. 조로, 시청자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조로라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금융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전 총리, 말레이시아 전 총리에 굉장히 친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로라는 사람이 국영 투자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5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나라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금 인터폴에 수배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허허, 네. 그래서 이 빼돌린 돈으로 돈 세탁을 했는데요. 네. 영화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사들이는 그런 수법으로 비자금을 세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 미국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그렇게 알게 돼서 이제 양현석에게 이 조로우를 소개를 해줬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조로우가 우리 시청자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가 네. 아니면 미란다 커하고도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수사가 들어왔을 때 미란다 커 등이 그 조로우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 또 다 토해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로란 사람이 말레이시아의 금융인으로 금융가라고 공식 프로필상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떳떳한 인물은 아니겠네요. 인터폴에 수배된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논란에 느닷없이 우리한테 친숙했던 우리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 이름 황하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그리고 아시아 재력가 등 남성 8인의 식사 자리에 여성 25명이 동석을 하는데 그중 네. 10명은 YG 측이 평소 친분이 있다는 정마담이 동원한 화류계 여성이었고요. 네. 그 외 다른 여성들은 일반인 여성이었는데 그중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왜 동석을 했을까?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황하나 씨가 예전에 미국에서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황하나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별개 사건으로 구속돼 있습니다만 네. 경찰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쎄요. 시청자분들은 갸우뚱하실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황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황하나가 그 자리에 참석한 게 우연일까요? 이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결국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